지금의 모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한 발레 교실. 임신 4개월부터 출산을 눈앞에 둔 산모들까지 예비 엄마들이 태동을 느끼며 복식 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엄마가 즐겁고 행복해야 아기도 건강할 수 있다는 신세대 엄마들의 당찬 발걸음. 그것은 클래식 음악과 운동을 통해 순조로운 분만을 기원하는 엄마들의 노력이었다. 첫날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수업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리에 힘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배나 이런데 관략근 같은 것도 좀 전보다는 많이 힘 들어가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의 한 요가 교실에서도 호흡과 운동을 통해 태교를 한다는 예비 엄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운동을 위해 따로 학원을 찾을 정도로 열심인 엄마들은 아기에 대한 욕심도 많다. 신비로움에서 기대로, 그러나 만삭이 가까워오는 엄마들의 바람은 의외로 단순하다. 기뻐해, 사랑해. 첫째는 또 아들이었으면 좋겠고 온갖 이런 욕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태동 느껴지는 거 보면 이 아기가 건강하구나. 어떤 날은 또 태동이 잘 안 느껴지면 오늘 왜 안 놀까. 그러면서 그냥 건강한 거 하나밖에 마음이 없고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아기한테 감사하고 고맙고 훌륭하고 잘했다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440년 전 엄마의 바람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임신 10개월 동안 건강한 아기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했을 엄마.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태교를 했을까? 우리는 조선시대의 태교법들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운동에 관한 것이다. 태교신기 제4장에서는 태아의 건강과 순산을 위해선 때때로 가벼운 행보를 하여 운동을 하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도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사대부가의 여성이었던 박경윤 씨도 정성껏 몸을 움직여 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고른 영양 상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한국전통음식연구소와 함께 태교신기에서 권장하고 있는 음식들을 재현해보기로 했다. 민간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잉어를 비롯해 해삼과 홍합, 새우 등이 준비됐다. 태아의 발육에 필수적인 고단백 식품들이다.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 본다 그래도 옛날 태교 음식은 정말 영양적이고 훌륭하고 정말 손색이 없는 음식이 바로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던 음식이었습니다. 음식들은 대부분 불에 구워 영양 성분을 우려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누군가의 오랜 기다림과 정성이 필요한 음식들. 잉어와 닭을 구워 만든 용봉죽과 홍합과 해삼, 소고기를 쪄낸 홍해삼이 완성됐다. 440년 전에 엄마가 먹었을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태교신기에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운동이나 보행을 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잊지 말아야 할 엄마의 마음가짐이었다. 벗과 더불어 오래 같이 있어도 그 사람됨을 배우거늘 하물며 어미에게서 나온 자식이야 어미의 마음을 어찌 담지 않겠는가. 현대 태교법의 뿌리가 된 태교신기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당시에 이 같은 태교가 강조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산모와 아기들이 많았지만 뚜렷한 원인도 치료법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엄마의 정성과 노력은 아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440년 전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사랑받은 태아는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을까. 방사선과 우오키 교수팀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뒤쪽으로. 0.75mm 간격으로 촬영된 CT 사진을 종단면과 횡단면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3차원 영상으로 태아의 상태를 복원했다. 태아의 발육 상태를 입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주로 볼 수 있는 건 뼈의 상태예요. 팔, 다리 뼈와 등뼈, 골반뼈. 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어디 한데 이렇게 뭐 어그러짐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보이고 있고요. 좀 더 정밀한 측정은 산부인과에서 담당했다. 태아의 발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선 머리와 복부 둘레 그리고 대퇴골 길이를 측정하는데 안타깝게도 태아는 머리뼈가 손상되고 탈수된 상태. 대퇴골의 길이만 측정이 가능했다. 대퇴골은 6.8cm로 매우 양호했다. 이제 측정 가능한 거는 대퇴부뼈였었고요. 대퇴부뼈를 측정해 봤더니 이제 만삭인 아기, 그러니까 현대 그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만삭인 아기의 크기였고, 또 그 아기가 이 발육 상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영양적으로,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복부둘레를 쟀거나 그럴 수는 없었지만, 그 저희가 이제 3D로 이렇게 그 복구된 걸 봤을 때, 그럴 때 아기의 영양 상태는 매우 양호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모의 건강 상태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조직 검사도 이루어졌다. 당시에 가장 흔했던 질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이나 결핵 같은 폐질환. 혹시 산모에게 이 같은 질환이 있었던 건 아닐까? 간과 폐에는 감염성 질환의 병변이 없었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동글동글한 지방의 성분이 나타나지만 간세포와 만나는 경계 부위에는 빗살무늬가 관찰됩니다. 440년 전 그녀에겐 지방간이 있었던 것이다. 주로 임신 말기에 발생하는 임신성 지방간은 급성 간부전을 유발해서 산모나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 미라의 경우 간부전은 발견되지 않았고 산모나 태아 모두 분만 직전까지 건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급성 임신성 지방간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미라의 지방간은 엄마의 영양 상태가 좋았다는 반증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요. 문제는 임신 10개월을 모두 마치고 분만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미라의 복부 CT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태아의 무릎이 위치한 자궁의 오른쪽 윗부분이 찢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자궁 파열이라고 부르는 증상인데요. 전문가들은 자궁이 찢어지면서 심각한 출혈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산모와 태아 모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던 엄마와 아이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경기도 분당의 한 산부인과. 또 한 산모가 진통을 시작했다. 이번에 둘째를 낳는다는 32살의 조선희 씨. 아침부터 시작된 진통은 어느새 10분 간격으로 빨라지고 있다. 둘, 셋. 뒤로 끄 줘보세요. 그렇지. 자궁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자 진통은 4분에서 2분 간격으로 더욱 빨라진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남은 상태. 아기가 산도를 따라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가는 순간 생명이 태어난다. 11시 14분입니다. 우렁찬 울음소리로 자신의 탄생을 알리는 아기는 손가락도 발가락도 10개씩이다. 2.9kg의 건강한 아들이다.
아기를 엄마 품에 안겨주